이 불출석하면서 그 이유로 사전 답사 결과를 점검을 하고 홍보 계획 회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국회에 못 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지금 국회를 매우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저희 국회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자실 폐쇄로 상징되는 언론 탄압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분명히 얘기가 나오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양정철 비서관이 실무 작업을 지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직접 물어보려고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못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도대체 지난번에 이 일간 신문들에 대해서 저주의 구판을 걷어치워라라는 그런 사고방식의 연장선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해라도 출석을 해라고 지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양정철 비서관도 불출석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양 비서관은 출석하지 못했지만 그 상급자인 홍보수석이 지금 출석을 해 있습니다. 아까 양정철 비서관이 여러 가지 실무 작업을 했다고 하셨습니다만, 그 실무 작업이라는 것도 다 홍보수석의 지시 하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홍보 필요하시다면 홍보수석을 상대로 질문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수석은 당연히 나오니까 자연히 나오시는 거고, 저희들이 여러 사람들에서 실제 작업들이 실무 작업과 어떻게 손발이 맞춰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 저희가 이 정인이나 참고인 출석에 성실하게 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청와대를 또 몽땅 빌 수 없는 노릇이고, 오늘 그 사무실장을 비롯해서 많은 수석들이 다 출석을 해 있습니다. 참고인뿐만 아니라 증인들도 여러 사람들이 불출석 사유를 댔고, 아까 다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불출석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미 지적을 하시잖아요. 운영위원장. 그것과 그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잠깐만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청와대에서 신문을 구독을 하는데, 신문 구독하는 사항이 군사에 관한 사항입니까? 질의 시작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외교에 관한 사항입니까? 아니겠습니다. 대북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까? 지적하신 말씀 하시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내요. 청와대에서 도대체 어떤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지 현황을 내라 하니까 자료 안 내고, 또 신정아 씨가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 좀 내놔라 하니까 신정아 씨가 청와대 출입한 것도 군사, 외교, 대북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증언감정법에는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개인의 정보다, 그래서 주지를 못하겠다.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숱하게 많습니다. 정동영 후보가 통일부 장관 재직 시에 조총련 거물간첩 입국 개입 의혹에 대해서 내부에서 감찰을 해봤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묵묵부답이고, 공무원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뒤에 퇴직한 뒤에 6개월 이내 정부 산하기관에 취업한 현황 좀 내놔라. 그러니까 그것도 못 주겠다. 아무 대답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런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미제출에 대해서 각각 사유서를 좀 보내주라. 그것도 없고. 그래서 법을 알기를 이거 너무나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3천억 원, 그리고 박연차 회장의 시세차익 409억 원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 내사를 했느냐, 특별감찰을 했느냐라고 이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그것도 역시
감감무소식입니다. 왜 이렇게 법을 솔선해서 지켜야 될 것이 법을 안 지키고 자료 달라는데 자료를 안 주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정감사를 하라는 얘기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업무 태도를 강하게 질타할 수밖에 없고 위원장께서도 즉각 제출하라고 명령을 거듭 좀 해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네. 이렇게 좀 답을 정리합시다.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예. 네. 예, 아까 저희가 제출이 가능한 자료는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는 말씀은 드린 바가 있고요. 그다음 방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일간지 구독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몇 종류의 일간지를 구독하고 있는지 하는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가 답을 드렸었고, 다만 이제 구체적인 매체의 이름 이런 것은 공개를 하게 되면 그 매체들의 영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독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출하기 어려우니 양해해 그러니까 주십사. 그런 답변들을 왜 이 자리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전에 미리 자료를 달라 했으면 이러니까 안 된다라고 왜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 왔습니다. 그래요? 예. 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정윤재 씨의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서 노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자칫하면 대선 전국의 핵심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과정에서 굳이 특별수행원 명단에 박영차 태광실업 회장을 포함시킴으로써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자칫 특정 정당에서 정략적이고 정치적으로 접근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박영차 회장의 특별수행원 재검토할 용이 있습니까? 이 박연차 회장의 선정 이유가 우리가 남북 경협에 있어서 우리 신발 산업의 북한 진출 그것도 구체적으로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박연차 회장은 그 기업이 우리나라 신발 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일 뿐만 아니라 신발 공업협회 회장도 세 번이나 그래서 재검토할 용의는 있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선임대 취지 자체가 그런 정치적 고려는 일체 없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몽구 회장의 경우도 남북 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현대자동차와 이 계열사 2002년, 즉 한나라당 차떼기 당시에 100억이라는 천문학적 정치자금의 배후 의혹을 받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1000억대의 비자금 조성을 통해서 900억의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분인데, 이렇게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본법적인 경력이 있는 이런 대기업 재벌 회장이 참여할 경우 가뜩이나 김승현 하나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를 두고 국제사회에 있어서 휠체어 타고 나오는 한국 재벌이라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정몽구 회장을 방북단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역시 좀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봉구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특별수행원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현대자동차의 어떤 대표 자격으로 특별수행원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 점들을 저희도 깊이 고려를 해봤지만, 그러나 뭐 그것이 네, 좋습니다.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김연아 씨는 신정아 씨를 표현을 잘못했는데요. 자, 그러면 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과거의 범법 경력을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범법 경력이 있는 분들이 특별수행을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경우, 그러면 나중에 범법자 대통령 혹은 범법자 대통령 특별수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이번에는 이 특별수행원은 정상회담과 함께
그 북한의 해당 분야 사람들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분들로 구성을 했고 그 구성 기준에 의하면 그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도 그 충분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성공을 위해서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서방적 방북단에 참여하고 또 정부는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국제사회에 망신을 줄 수 있는 그런 특별 수용안은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성 의원님, 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러리라고 검찰청에서 현직을 유지하고서 지금 받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현직을 유지하고서 지금 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예, 제 생각은 말입니다. 예. 이 고위공직자라는 분은 글쎄요, 뭐 일종의 이 무죄 추정 원칙이다. 조사받는 것만 갖고 어떻게 사표를 내게 하겠느냐. 뭐 이런 논리도 적용될 수 있는 거지만 천폭적인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떤 법률적인 잣대도 중요한 거지만 도덕적인 잣대, 국민의 정서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뭐 좀 추상 같은 어떤 기강이 안 서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검찰청에 가서 조사 받고 나와서 그래 혐의 없는 거로 됐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구속청을 통과하고 이럴 수 있겠어요? 나중에? 왜 이 뭐 현직을 유지하고서 검찰청에 조사받는다 이렇게 가지고 검찰청과 국세청이 무슨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도 국민들한테 비춰지고 이거 지금 뭐 고위공직자들이 도덕적인 어떤 둔감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뭐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단지 그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만으로 아이고 참 저렇게 답답하시네. 예, 뭐 그렇게 무슨 실장님 그런 게 아니잖아. 이 것은 고위공직자라는 게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법률적으로 말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축첩입니다. 축첩 행위를 했다. 법적으로 처벌 근거도 없고 뭐 간통도 고소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냥 용인해두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상같은 조치이라 해도 맞으면 그 비난받을 사실관계가 확인돼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손병열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와대 어떤 이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정말 어그러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가서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국정감사를 하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제가 들었어요. 정윤재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더니 그 일시경에 그 금품 수수 장소에서 자기는 고스톱을 치고 있어서 그럴 돈을 받을 정황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공증을 받았답니다. 진술서를. 그래가지고 법원에다 내서 영장 기각을 받았는데 나중에 검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글쎄요. 이게 뭐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 해서 꼭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그 생각을 하는 분이 청와대에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아직 뭐 사실관계를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만. 사실관계 단정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뭘 단정해야지 됩니까? 검찰청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 국세청장이. 그렇다면 이거 한번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정윤재 씨가 국세청장을 청와대 근처에 한정식 쪽으로 불러서 만남을 주선하고 돈이 오고 가고 이럴 수는 있는 겁니까? 그리고 청와대 앞 오피스텔에서 고위공직자가 묘령의 여자와 사랑 노름을 하고 이런 것도 있는 거, 뭐 용납되는 겁니까? 이거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국세청장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검찰에 의해서 혐의를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법원 측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유, 그러면 대한민국의 검찰이 아니, 그렇게 허술한 된 겁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의원님 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둔감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법률적인 잣대 이런 것만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정서하고 너무 동떨어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조사 대상이 됐다는 만 가지고 조사 대상도 뭐 그런 조사 대상이 아니라 자기 직무실에서 말입니다. 자기 부하 직원으로부터 네? 돈을 받았다. 그것도 수천만 원이다. 뭐 이 정도면 글쎄요. 뭐 나중에 가서 정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미 수사 대상 혐의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드러나더라도 이거 정말 어떻습니까? 하게 되면 사실 여부가 드러날 텐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문제죠. 조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 가지고 곧바로 무리하게 글쎄 말입니다. 참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요. 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동영 후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004년 7월 달에 이분이 이제 통일부 장관이 돼요. 근데 한 2달 정도 후에 민사소송을 당해요. 근데 민사소송 당했던 내용은 청와대는 전혀 모르셨죠? 예, 뭐 아까 다른 분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뭐 몰랐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는 모릅니다. 모릅니까? 소송 내용 이거? 그럼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소송 내용은 지금은 아시잖아요. 내가 또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이 소송이 무슨 소송인지 뭐 숙부가 하숙비 달라라는 그런 소송이고 그러잖아요. 응? 우리 송병렬 의원님이 자꾸 나한테 압력을 넣어서 내가 운영위의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글쎄요, 이것도 글쎄요, 저 같으면 좀 이 정도는 청와대에서 좀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응? 예, 모르고 있습니다. 몰랐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확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깜도 안 되는 사건으로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전현석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 동의가 무산됐지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 징계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작년 말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예. 그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전효석 씨 헌법재판소장이 국회 동의해서 무산된 후에 청와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그냥 특별히 잘못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가 엄청 잘못이 많던데. 예? 법률적으로만 잘못한 게 없다 이겁니까? 청와대라는 데가 어떤 데죠? 굉장히 근무 강도도 세고, 예? 도덕적인 어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도 높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들 면석이 직원들하고 똑같은 데 나와요? 응?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흔들어 버린 거 아닌가요?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만. 네. 아니 그게 어떻게 꼭 정치적인 행정적인 어떤 미스가 많고, 예? 하여튼 좀 큰 강경만 하긴 하네요, 제가 우리 실장님하고. 아니 그것이 정쟁화돼서 국회의 동의 이런 것이 국회가 처리를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장기적으로 정쟁화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걷어들인 거 아니에요? 아, 참. 그렇습니까? 제 생각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참 평가가 너무나 정말 따르네요. 이 국세 성장에 대한 그런 것도 국민들은 말입니다. 또 국세 성장이나 이 청와대 정말 공직자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민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대자동차와 이 계열사 2002년, 즉 한나라당 차떼기 당시에 100억이라는 천문학적 정치자금의 배후 의혹을 받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1000억대의 비자금 조성을 통해서 900억의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분인데, 이렇게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범법적인 경력이 있는 이런 대기업 재벌 회장이 참여할 경우 가뜩이나 김승현 한화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를 두고 국제사회에 있어서 휠체어 타고 나오는 한국 재벌이라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정몽구 회장을 방북단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역시 좀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봉구 회장은 그 개인 자격으로 그 특별수용원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 현대자동차의 어떤 대표 자격으로 그 특별수용원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점들을 저희도 깊이 고려를 해봤지만, 그러나 뭐 그것이 네, 좋습니다. 예, 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김연아 씨는 신정아 씨를 표현을 잘못했는데요. 자, 그러면 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과거의 범법 경력을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범법 경력이 있는 분들이 특별 수용을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경우, 그러면 나중에 범법자 대통령 혹은 범법자 대통령 특별 수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이번에는 이 특별수행원은 그 정상회담과 함께 그 북한의 해당 분야 사람들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분들로 구성을 했어요. 있어요. 예, 저희가 이 정인이나 뭐 참고인 출석에 성실하게 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청와대를 또 몽땅 비울 수 없는 노릇이고, 오늘 그 사무실장을 비롯해서 많은 수석들이 다 출석을 해 있습니다. 참고인뿐만 아니라 지금 조장을 증인들도 해주시기 지금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불출석 사유를 댔고, 아까 지금 다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지금 불출석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미 지적을 하시잖아요. 신문영위원장. 자, 그것과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더, 합시다. 이렇게. 잠깐만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청와대에서 신문을 구독을 하는데, 신문 구독하는 현황이, 신문 구독하는 사항이 군사에 관한 사항입니까? 뭐 질의 시작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뭐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외교에 관한 사항입니까? 뭐 아니겠습니다. 대북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까? 뭐 지적하신 말씀하시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내요. 청와대에서 도대체 어떤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지 현황을 내라 하니까 자료 안 내고, 또 신정아 씨가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 좀 내놔라 하니까 신정아 씨가 청와대 출입한 것도 군사 외교 대북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증언감정법에는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개인의 정보다, 그래서 주지를 못하겠다.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숱하게 많습니다. 정동영 후보가 통일부 장관 재직 시에 조총련 거물간첩 입국 개입 의혹에 대해서 내부에서 감찰을 해봤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런, 이런 것은 공개를 하게 되면 그 매체들의 영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독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출하기 어려우니 양해 그러니까 주십사. 그런 답변들을 왜 이 자리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전에 미리 자료를 달라 했으면 이러니까 안 된다라고 왜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 왔습니다. 그래요? 예. 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정윤재 씨의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서 노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자칫하면 대선 전국의 핵심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과정에서 굳이 특별수행원 명단에 박영차 태광실업 회장을 포함시킴으로써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자칫 특정 정당에서 정략적이고 정치적으로 접근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박영차 회장의 특별수행원 재검토할 용이 있습니까? 이 박연차 회장의 선정 이유가 우리가 남북 경협에 있어서 우리 신발 산업의 북한 진출 그것도 구체적으로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박연차 회장은 그 기업이 우리나라 신발 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일 뿐만 아니라 신발 공업협회 회장도 세 번이나 그래서 재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선임대 취지 자체가 그런 정치적 고려는 일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몽구 회장의 경우도 남북 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묵묵부답이고 공무원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뒤에 퇴직한 뒤에 6개월 이내 정부 산하기관에 취업한 현황 좀 내놔라. 그러니까 그것도 못 주겠다. 아니 아무 대답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런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미제출에 대해서 각각 사유서를 좀 보내주라. 그것도 없고 그래서 법을 알기를 이거 너무나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요구한 자료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3천억 원 그리고 박연차 회장의 시세차익 409억 원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 내사를 했느냐 특별감찰을 했느냐라고 이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그것도 역시 감감무소식입니다. 왜 이렇게 법을 솔선해서 지켜야 될 것이 법을 안 지키고 자료 달라는데 자료를 안 주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정감사를 하라는 얘기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업무 태도를 강하게 질타할 수밖에 없고 위원장께서도 즉각 제출하라고 명령을 거듭 좀 해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네. 이렇게 조금 답을 정리합시다.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예. 네. 예, 아까 저희가 제출이 가능한 자료는 검토해서 빠른 내에 제출하겠다는 말씀은 드린 바가 있고요. 그다음 방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일간지 구독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몇 종류의 일간지를 구독하고 있는지 하는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가 답을 드렸었고 다만 이제 구체적인 매체의 이 불출석하면서 그 이유로 사전 답사 결과를 점검을 하고 홍보 계획 회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국회에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지금 국회를 매우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저희 국회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자실 폐쇄로 상징되는 언론 탄압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분명히 얘기가 나오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양정철 비서관이 실무 작업을 지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직접 물어보려고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못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도대체 지난번에 이 일간 신문들에 대해서 저주의 구판을 걷어치워라라는 그런 사고방식의 연장선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라도 출석을 해라고 지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양경철 비서관도 불출석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양 비서관은 출석하지 못했지만 그 상급자인 홍보수석이 지금 출석을 해 있습니다. 아까 양경철 비서관이 여러 가지 실무 작업을 했다고 하셨습니다만 그 실무 작업이라는 것도 다 홍보수석의 지시 하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홍보 필요하시다면 홍보수석을 상대로 질문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수석은 당연히 나오니까 예, 자연히 예, 나오시는 예. 거고 저희들이 지금 여러 사람들에서 실제 작업들이 실무 작업과 어떻게 지금 손발이 맞춰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